네,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배지팀의 이충환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점심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3,400선에서 그냥 보합고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 오후장 개장하고 나더니 1시 구간 넘어서면서 갑자기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현재 3%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어떤 악재가 나왔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는 이제 내내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점심시간 1시 이후로 지금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어떤 기사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금 최근에 늘어난 거래량과 그리고 매물대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차트는 상해 종합 증시 차트입니다.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 연휴 이후에 10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약 15% 급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 측면 살펴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이죠.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에 집중적으로 매물대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18차 오중전회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벤트들로 인해서 거래량과 신용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은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6년 만에 처음으로 7%를 하회를 했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나옴에 따라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단기가적으로 한 약 15% 정도 급등한 상황하고, 지금 최근에 여기 밀집되어 있는 매물대에서 실망 매물과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장기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현재 기술적으로 약 3% 정도 단기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좀 내일 거래를 살펴보면서 이런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 투자가들의 투심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중국 기업 부채 문제 좀 다뤄주고 있는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2013년도 말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요, 대략적으로 일경 한 4천조 정도의 기업 부채가 있고, 지금 시노스틸 같은 경우도 부채가 디폴트 우려가 있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일단 살려주기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약간은 비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쪽으로 시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이 기업 부채 관련된 이슈가 오늘 오후장에 좀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좀 대림 생각 어떠십니까? 중국의 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시장 하락 시마다 주요 이슈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지방 정부나 중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황이 최근 그렇게 양호하지 않고 부채가 조금 많은 측면이 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디폴트 문제가 지난 작년 후강통 개장 이후에 몇 차례 있었고, 그때 중앙 정부에서 그 기업을 다시 디포트를 채무를 탕감을 중으로 해서 기업을 다시 살리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후강통과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채들을 증시를 통해서 좀 자산을 좀 유동화를 하고, 그리고 해외 자금들을 유치를 함을 통해서 부채를 삭감하고, 그리고 또 국유기업 같이 중첩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고, 그리고 서로 분리했을 때 분리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를 하는 이런 국유기업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기업들의 부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지방 정부나 기업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고, 금일 같은 이러한 급락장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부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중국 증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원이 스폰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먼저 점검해 주시죠.
예, 지난 10월 14일이죠. 중국 국무원에서 스폰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폰지 도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폰지처럼 많은 강우나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을 스포츠처럼 흡수를 했다가 가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수나 배수 시절에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모아놨던 물을 다시 배출해서 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 시스템을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발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홍수 피해가 많은 16개 도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약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금 실행이 스포츠 도시 건설에 대한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 국무원의 목표를 살펴보면은 중국 도시의 20%를 2020년까지 스폰지 도시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도시 전체 지역의 약 80% 수준의 스펀지 도시 건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리는 강우량의 약 70% 정도 수준을 흡수하고 저장, 배수하는 이런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지금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스폰지 도시를 건설돼서 지금 지방 정부의 좀 구체적인 안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돼서 인프라 건설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력 발전 관련 업체들과 아니면 건설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전국에서 약 6조 위안 내외의 관련된 산업이 지금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매우 많은 지금 기간 산업들이 수익과 연계될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상해 종합증체에서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 안희수력 자원 개발과 그리고 갈주패 같은 수리수력 발전 관련 업체들의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인민은행에서 런던에서 위안화 국채 발행을 했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요. 만기라든지 금리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번 금주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을 지금 방문했다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상해 증시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하는 이 시점에 인민은행에서 해외 국외 여계로는 처음으로 런던에서 위안화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약 50억 위안 정도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했고 만기는 1년, 발행 금리는 3.1%로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원래 인민은행은 약 3.3% 금리로 발행을 하려고 예정을 돼 있었는데 약 300억 원이 위안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역외에서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감을 했죠.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의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좀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중국 역외 채권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와 그리고 위안화 채권의 어떤 허브, 위안화의 허브로 자리 잡으려는 런던의 어떤 이런 서로 상호적인 니즈가 결합돼가지고 나온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인민은행이 런던에서 위안화 국채를 발행한 이후에 지금 영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서방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영국에서 위안화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했었는데요. 이는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지금 2015년은 중국과 영국 황금의 해다. 그리고 향후 5년은 중국과 영국의 황금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중국과 영국의 어떤 관계가 좀 강해지면서 전략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아욱항 제화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GDP 같은 경우에도 6.9%를 기록을 하면서 목표치인 7%에 미달을 했지만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GDP가 성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 그리고 소비에 관련되는 어떤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욱항 제화 같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제화 기업이자 신발 소매 판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오캉 제야 같은 경우에는 산하에 아오캉, 캉롱, 그리고 홍호나와 같은 4개의 자회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아오캉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구두의 대표 브랜드로서 매우 인지도가 높고 마켓시어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오캉 제어의 투자 포인트로 새로운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A주에는 역외 전자상거래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오캉 제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역외 전자상거래 선두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홍콩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왔기 때문에 역외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진출하였고 매우 성장성이 높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신발과 제화산업 부분 이외에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제화와 신발 산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이름이 있는 브랜드 스케쳐라고, 미국의 2위 제화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제2위 제화 기업인 스케쳐와 지금 제휴를 맺었고, 중국에 진출하기로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오캉 제와 스케쳐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내에 중국에 약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할 전망이고, 지금 이렇게 매장 오픈에 따라서 매년 약 관련된 매장에서 10억 위안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